함세상의 마당극 엄마 그리고 딸 이렇게 관람을 하셨는데요. 오늘 소극장 함세상에서 이렇게 그 열연 펼쳐주신 배우님들 소개와 그리고 우리 또 탁정아 배우님 오늘 연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또 이제 또 계속 연기를 보여주고 계신데 소개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딸에서 엄마 역을 맡고 있는 박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 그리고 딸에서 딸 이보람 역할을 맡고 있는 강현경이라고 합니다. 네, 엄마 그리고 딸에서 같은 엄마 최보경 역을 맡았고요. 이번 작품 조연출입니다. 탁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관람객분들 다양한 연령대와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시고 이제 여기 관람을 했는데 먼저 어떻게 관람하셨는지 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인상 깊게 잘 봤어요. 일단 뭐 2인극이라고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뭐 많은 분량의 대사를 너무 잘 소화하셔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이후에 그 갈등에서 이렇게 잘 만든 그 스토리지 않나 그렇게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일단 먼저 오기는 싫었는데 재밌었고 이해는 안 되지만 나중에 뭐라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딸이 1분 만에 영국을 갔다 와요? 저는 지금 9살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슬픈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떠올려 보니까 제가 2014년에 사표를 내고 영국을 갔었어요. 부모님의 뜻을 아주 거스르고. 그러니까 보람이가 너무 그동안 억눌렀던 게 얼마였을까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슬픈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담아주셨지? 그런 생각을 했고 보람이가 한 번도 엄마한테 그렇게 언성을 높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참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보람이의 의견에 너무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또 진짜 헐헐 날아가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저는 또 엄마가 됐잖아요. 이 아이한테 헐헐 날아가라고 지금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또 앞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카드를 쥐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아까 물어봤어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엄마한테 보람이가 슈퍼리치가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너는 슈퍼리치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만들어줄 생각이 없는데 지가 해야지 왜 내가 만들어줘. 저는 확실히 보람이 팬이거든요. 근데 또 이 세대는 또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왔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왔는 그 세월이 그냥 그대로 다 묻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87년도에 여기 대구에서 이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당시에 지금 청운맨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운맨션을 그때 우리가 34평을 사는데 분양 가격이 그때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 제가 700만 원을 프리미엄을 주고 그걸 샀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살다가 또 이제 부동산 그 붐이 일어나서 다른 데로 또 계속 그때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 자꾸 이사를 가면서 계속 이제 부를 축적해가지고 지금 잘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안주를 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조금 큰 평수로 왔는데 부동산으로서는 제가 뭐 성공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저기서 엄마가 하시는 그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갖다가 축적했는 것을 보니까 야 나는 그때 좀 뭐했지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었어요. 그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도 애들 키우고 우리 자식들도 40대가 다 되고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진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부가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좀 부를 축적해가 너희들은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애들은 혹시 거기 안 먹혀 들어가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 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내가 저기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지가 즐길 수 있는 거, 지가 좋은 것을 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애들한테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극하시는 분들 두 분 하시는 거 보니까 어쩌면 그 대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모사를 그렇게 다역을 하시는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예. 저도 저런 거기 좀 해봤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거기 되는데 벌써 세월은 너무 흘러갔고 참 부럽고 너무 잘하세요. 잘 봤습니다. 네, 연극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일단 무대가 굉장히 독특해서 왠지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갔는데 애드리브 같은 게 조금 더 관객들이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켜주면 나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리고 일단은 주제가 보통 연극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막장 이렇게 막 이제 막 바뀌는 것도 있고 관객과의 소통도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뭐 보통 연극 있으면 뭐 드라마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만 있는데 생각해볼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정치 이념도 있고 이제 세대 간의 생각 차이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제가 하나만 있는 것 같으면 뭐 금방 날아갈 것 같은데 이 연극 같은 경우는 계속 되새겨서 되새겨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고 이것도 영상 찍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와 딸 간에 서로 좀 소통을 해서 좀 서로 간에 서운한 점을 좀 풀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 연극 초반에 대학원생 얘기가 나왔잖아요. 문학 박사인가? 그것도 좀 되게 현실적으로 좀 잘 반영을 대학원생들이 힘든 그런 거를 좀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대학원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제 논문 쓰는 과정에 그런 것도 우리 사회의 현실을 좀 되게 통찰적으로 잘 반영해 준 연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작품을 저는 보면서 이제 관객들이 이 마당극 그 극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시도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베리어 프리라고 요즘에 이제 다양한 관객들이 함께 볼 수 있게 그 청각 장애우들도 이제 공연을 이제 몸 움직임과 요 대사들을 보면서 보실 수 있게 또 이렇게 그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함세상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들이 보면 이제 다양한 모든 관객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새로운 공연들에도 이렇게 적응하면서 이제 만들고 계시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이제 오늘 마당극을 또 관객들이 좀 쉽게 체험해 볼 수 있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참여도 이제 너무 옛날 같으면 이제 다들 이렇게 진짜 흔쾌히 참여하시는 관객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엔 머뭇머뭇하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서 해가지고 참여하는데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그 참여의 재미를 조금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다들 그 호응이 많이 없을 때 배우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또 했거든요. 요 공연 진행하시면서 이런 작업 어떠셨는지 조금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예, 흔히들 이제 마당극이나 이제 마당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관객들이 이제 막 나와서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되고 이렇게 좀 약간 관객들하고 같이 웃고 즐기는 이제 그런 소스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저희가 생각하는 마당극에서 관객 배우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제 그냥 이렇게 웃음거리가 된다든가 뭐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극적 흐름에 이제 잠깐 이렇게 그 양념처럼 들어가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연극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제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그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같이 만났는데 이제 함께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이런 공연들에 함께 이제 조금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렇게 좀 접근을 했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생각도 한 번씩 공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 배우분들이 그 역할 하나하나를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하셨겠다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번뜩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저 배우들이 처한 환경에 어떤 대답을 해주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당장은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저희가 회전문 관객이라고 하잖아요. 집에 가서 오늘 또 생각을 해보고 이 말은 꼭 이 배우에게 이 배우가 하고 있는 역할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또 보러 오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걸 의도하셔서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딸 역할 하셨는데 그 평소에 이제 그 딸로서 또는 여자로서의 가지는 그 배우 본인 분과 그다음에 오늘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또 생겼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이런 이야기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인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 배역인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공부보단 노는 걸 더 좋아했어서 사실 이 보람이라는 역할과 그런 대학 생활에 대한 공통점이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공통된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거는 제가 연극을 처음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이제 막 적극적으로 말리시진 않으셨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너 연극을 하면 돈 벌기 힘들 텐데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어머니한테 설득할 때 뭐 이제 한번 해보고 나중에 포기하겠다 안 되면 포기했다 이런 말을 진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 그래도 보람이하고 좀 공통된 점이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저희 우리 탁정아 배우님 오늘 출연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 탁정아 배우 이렇게 더블 캐스팅이 보면 그 더블 캐스팅의 그 배우가 맡으실 때마다 또 분위기도 달라지고 관객이 오셨을 때마다 또 분위기도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셨을 때 이제 두 분의 연기가 가지는 케미 또는 재미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더블 캐스팅을 했을 때 생겼던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또는 어떤 관람의 포인트 이런 게 있다면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공연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게 관객들 없이 연습하다 보니 관객들 첫날에 서로가 조금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관객들이 이 연극을 어떻게 봐주실까, 말은 나올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중반을 넘어오면서 굉장히 안정되고 워낙 오늘 이런 반응들은 사실 처음으로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희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공연 두 분의 공연은 아주 이제 진짜 엄마와 딸이 실제적으로 좀 정말 많이 그 갈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었고 두 배우가 또 굉장히 편안한 관객들과 호흡을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셨던 게 했을 때 사실 저희가 그 두 팀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박희진, 강현경 배우, 탁정아, 노윤경 배우 이렇게 두 팀으로만 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더블 캐스팅이라는 걸 잘 시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극단은 해봤는데 제가 제안을 했었죠. 어떻게 지금 조합이 나올지 머릿속에 상상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4팀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작가 선생님은 그럼 8팀은 어떻겠느냐 라고 그러면 배우 그러니까 엄마 역할은
이보람 역할까지 대사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 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더블 캐스팅을 하면서 저도 새롭게 상대방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새롭게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고요. 좀 곤욕스러운 것은 저희가 상대방 배우의 이름을 부르는 게 있어요. 직접적인 이름을 현경 씨, 윤경 씨라고 불렀는데 이게 그 전날에는 윤경 씨였다가 오늘은 현경 씨였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계속 깨어 있는 상태로 입에 이제 계속 몸에 베인 상태가 아니라 깨어 있는 상태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한다는 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무대를 살아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와, 그래서 저희 아까 계속 그 공연 끝나실 때까지 이게 긴장감이 배우분들에게도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대에서 계속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무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감만 있고 이렇게 의상도 무대에서 갈아입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되게 배우분 그 관객들이 봤을 때는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잘 짜여진 어떤 세트나 아니면 이렇게 그 정확하게 상징적인 옷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무대 위에서 바꿔가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암전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마당극적 어떤 요소를 차용을 하신 걸까요? 이런 장면들은? 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언제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야외에서도 초청 받았을 때 또 이렇게 그대로 공연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또 가변적인 어떤 공연, 되게 좀 효율적인 공연 이렇게. 그 엄마의 딸 이야기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그 5년 만에 공연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 어떤 좀 뭐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뭐 5년간 또 이제 쉬었다가 새로 작품을 만들게 되면서 생각하셨던 어떤 지점 또는 요 엄마의 딸을 이야기를 선택하게 되신 이야기 이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 제가 대표입니다. 지금 극단 대표인데 그 대표의 글도 적었었는데 사실 그 저희가 30년이 되고 이렇게 우리 선배님 27년 되시고 20년 되시고 또 예술 감독님 30년 되시고 하는 세월 동안 정말 숱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뭐 어떤 뭐 옛날 제가 좋아했던 서태지는 창작의 고갈 상태가 돼서 은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가 사실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고 연차가 되면서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주저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상임 연출로 계시는 김재석 작가님 이랑 저희 작품은 하고 싶다. 혹시 선생님이 작품을 갖고 계시는 게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작품을 그러면 원래 정기 공연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이제 작가이자 연출가인 이 선생님의 본인의 직접 경험담도 픽션이 아닌 사실로 조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요거를 픽션으로 재구성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도 선생님의 어떤 그런 경험담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알지 못하는 교수 사회, 대학 사회라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지만 이 대학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온 나라와 어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일들, 폭력 일상들 이런 것들이 한 단면이지만 그 안에 고스란히 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사실 조금 배우들은 조금 쉽지 않았어요. 좀 어려웠고 계속 역을 바꿔가면서 해야 됐고 대사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관객들과 열려서 우리만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 지점을 이제 진행시켜야 했기 때문에 순탄치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반응과 소감을 들으니까 어쨌든 좀 그간의 세월들이 좀 약간 보상받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기 저희 27년 연기 인생의 정점은 현장에 와야지만 이제 묘미를 알 수 있다. 오늘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영상으로 찍지 못했는데.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 또는 이제 할 때 관객들과 이렇게 웃는 무대 순간들의 어떤 그 배우로서의 즐거움 혹시 이런 거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렇게 이야기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연습 기간은 길고 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 또 긴장감의 연속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덧 27년이 흘렀네요. 근데 참 연극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이제 정말 관객 여러분들을 이제 직접 만날 수 있고 한 분 한 분 눈빛을 바라보면서 내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제 또 전달이 되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놓지 못하고 계속 무대에 설 수 있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을 할 때 이제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사실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괴롭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님들이랑 이렇게 빈 객석에서 연습을 하는 거랑 관객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앉아서 하는 거랑은 그 공기에 그 느껴질 에너지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객님들과 함께 이렇게 연극을 하는 순간이 정말 저한테 많이 힘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저희 엄마 그리고 딸 그 관객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연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생각들 가지고 있는 배우들의 이야기도 직접 보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한 번 아니고 또 여러 번 또는 이제 집에 가셔서까지 이야기 생각 많이 해볼 수 있는 연극이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좋은 그 작품이 앞으로도 30년, 40년 함세상에서 많이 진행되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네, 진심으로 같이 응원하면서 오늘 마쳐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